예, 경희대학교 김종우 교수입니다. 명상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건데, 사실은 저는 이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병원에서의 명상을 할 겁니다. 근데 뭐 다 건강해 보셔가지고 사실 오늘 그 수업이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병원에서의 명상하면 그렇게 이렇게 흔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주로 이제 뭐 사찰이나 아니면 경관 좋은 곳에서 다 명상하는 거를 그 익숙하실 텐데, 병원 장면에서 그 가운 입고 뭐 이렇게 명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사실은 명상이 누구한테 가장 필요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내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사람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이 명상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기 보면 영어로 써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정말 명상이라는 게 한국이 더 잘날까, 또 만약 미국이 더 잘할까라고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사실은 당연히 한국의 역사와 전통이 더 명상을 깊이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할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도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어떤 그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명상학회에서도 명상을 하거나 그러면 한 30분, 1시간 이 정도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닌데, 그 인도의 어떤 서양인들이 그 명상센터에 들어가서 3시간 이상을 똑바로 자세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서구에서의 명상하는 사람들이 정말 명상이라는 것을 진지하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상이라는 게 타임지에서 소개한 것처럼 이제는 의학에서도 활용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많은 병원에서 명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은 돈을 받고 명상을 하는데, 되려 우리나라에서는 명상이 병원에서 만약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명상을 한다든가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어떻게 의학에서 명상이 받아들여지고 있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의 명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통합의학 가운데서 이 명상의 위치가 의학적으로도 많이 수용되고 있는,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도 높은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학에서는 MBSR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과학적 근거도 높고 실용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의 암센터에서는 그런 어떤 명상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병원에서 쓰이다 보니까 사실은 역수입이 돼서 한국의 병원에서도 MBSR 기반한 그 명상 치료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병원 같은 데서 이제 보게 되면 그 미국에서도 명상들이 이제 암센터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거에 집중하는 명상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특정한 소리, 예를 들어서 뭐 옴 하는 그런 소리, 즉 만트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되는 것을 밝혀내게 됐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충분하게 힘을 뺄 것이냐라는 두 번째 연구들이 많이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역시는 주로 호흡법, 내가 아주 규칙적이고 안정된 호흡을 반복하게 되면 몸 자체는 충분하게 이완이 돼서 편해진다라는 걸로 이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넘어간 게 이제 MBSR이라는 분야의 명상법입니다. 특히 이제 MBSR이라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병원에 가보시면 특히 암센터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거나 정신과를 가게 되거나 그러면 환자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난 어디가 불편해요. 뭐 낫지 않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검사를 딱 해보면 뭐 크게 이상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암센터 병원에 가서 뭐 수술을 받고 나서 뭐 이제 그 환자가 왔는데 뭐 미식거린다, 피곤하다, 잠이 안 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그런 약들이 투약되거나 또는 아니면 상담을 하거나 그래도 고통은 계속 호소하지만 특별히 대책이 없어졌죠. 사실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그런 암센터에 있는 전문가들이 환자를 이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옆에 이제 명상센터가 있으니까 에이 저기나 한번 가봐라 라는 심정으로 환자를 보내게 됐죠. 혹시 여러분들 명상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명상을 하고 나면 이렇게 얼굴이 약간 편해지고 또 미소가 띄고 이렇게 이제 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아프다, 미식거린다, 토한다 이런 사람들이 명상센터에 가서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니까 와가지고 미소를 띠고 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미국의 의료 현장에서 보면서 이제 서서히 환자를 보내게 됐죠. 사실 미국에서의 명상도 병원 장면에서의 명상은 저렇게 이제 처음에는 만트라를 중심으로 한 초월 명상, 그 다음에 편하게 호흡을 하는 이완 명상,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통찰할 수 있는 통찰 명상의 그 패턴으로 계속 진보하면서 의료계에서 많이 활용이 되게 됐죠. 자, 그러면 과연 명상이라는 것이 환자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완 자체가 우리 몸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힘을 쭉 빼는 것.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내 몸에 있는 기운을 어떻게 뺄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7살, 8살짜리 그 자녀분이나 뭐 조카분이나 막 밖에서 놀다가 팩 쓰러질 때가 있어요. 아주 지쳐서. 그러면 그 애가 어때요? 몸이 무거워지고 또 손과 발은 따뜻해지고 아주 호흡은 그냥 싹싹 편하게 쉬고 있고 그런 애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애를 들으려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그 애를 침대에 딱 누워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20분 자고 나면 너무 쌩쌩해서 다시 언제 그랬냐듯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충분한 이완 상태를 만나게 되면 사람은 건강을 회복한다. 라는 게 이제 이완에 대한 훈련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잠깐의 낮잠이라든가 뭐 우리가 흔한 말로 지하철에서 이렇게
깜빡 자고 나면 언제 그랬는지 피로가 싹 풀리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딱 해서 잘 수 있으면 굉장히 피로를 잘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뭐 하다못해 트레킹을 가다가도 어떤 곳에서 딱 하고 한 10분 정도만 푹 쉴 수 있으면 또 다음 산행이 굉장히 편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의 그 메커니즘은 호흡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삶의 리듬을 보게 되면 일생에 큰 리듬이 있고 추나 추동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그렇게 이제 쭉 리듬이 왔다 갔다 하죠. 뭐 그 가운데는 심장의 리듬도 있고 아주 빠르게는 뇌파의 리듬도 있고 근육의 파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음양 조절이 계속 되는데 근데 사람한테서 그나마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흡입니다. 우리는 호흡을 아주 빨리 할 수도 있고 또 느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사람을 긴장시켜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쉬면 부교감신경을 높여서 사람을 편하게 합니다. 즉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리듬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밸런스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건강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잠이 계속 와서 도저히 눈이 안 떠진다. 그럼 어떻게 호흡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숨을 좀 이렇게 들어 마셔야 돼요. 그러면 이 몸이 교감신경이 탁탁 살아나서 내 몸이 긴장이 됩니다. 혹시 남편하고 한번 붙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 내가 싸우겠다라는 의지도 생기고 내 몸의 긴장도도 높아지죠. 자, 그렇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죠.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어떡하지? 준비도 안 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이렇게 내쉬면 내 몸의 긴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호흡이라는 거는 내 몸의 긴장과 이완의 밸런스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 번째의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역시 뭘 잘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겠지만 맛있는 과일을 탁 떠올리면 침이 싹 돌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걸 떠올릴 수 있냐도 대단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정교하게 돼가지고 벤슨 박사 같은 분들이 이제 만트라를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앞서 말한 초월 명상이 그런 거고 호흡이 이제 그런 건데 이 초월 명상에서는 만트라를 주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몸에 딱 맞는 하나의 단어 또는 어떤 문구 그런 거를 주게 되면 내가 그거를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일종의 아지트에서
그거를 반복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나미아미타불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것을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집중을 하면 그 집중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우리 몸과 마음은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벤슨 박사가 그거를 통해서 가장 효과를 봤던 게 뭐냐면 심장, 그리고 고혈압 이런 쪽의 계통이었어요. 그래서 혈압을 낮출 때 방법으로 저 만트라 명상들이 많이 활용이 됐었죠. 이제 그 다음에 진보된 것이 아까 말한 그 MBSR의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을 뵙게 되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향 탁 꽂아놓고 향이 다 탈 때까지 이제 좌선을 탁 하고 이제 향불을 꺼질 때까지 이렇게 쭉, 그게 사실은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통적인 명상 수행법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저 벤슨 박사의 만트라랑도 비슷한 거고, 뭔가 어디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몰입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마음챙김은 지금 내가 어느 순간순간 하나하나에 그냥 내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있다 그래도 아, 그런 고통이 있구나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뭐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는 작업들이 되는 거죠.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방법들이 또 의학에서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자, 명상 갖고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암, 만성통증, 정신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거는 전반적인 병이에요. 토탈 병입니다. 그래서 정말 불안부터 시작해서 통증, 피로감,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너무나 많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삶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깨달음이 많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죽을 수 있다는 거에 직면했다가 그 직면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게 돼요. 두 번째가 통증입니다. 통증은 남이 알아주질 않아요. 내가 아픈데 뭐 얘기를 해도 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뭐 참아라. 나도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은 호소할 데가 없어요. 병원에 와서 진통제를 먹어요. 조금 더 먹어요. 더 먹어요. 더 먹어요. 그러면 그래도 아프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뭐 저희 명상하러 가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뵐 수 없는 게 통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불안, 우울, 불면증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MD 앤더슨 암센터에도 이런 암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치료가 굉장히 성행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 수면, 기억력, 인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영적인 문제도 그 암과 관련돼서 다루고 있죠. 통증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분야입니다. 뭐 편두통, 두통,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통들, 뭐 신경통, 심지어는
마약성 진통제를 먹는 사람들도 암 환자 저런 통증 클리닉에서 그 명상센터로 의뢰를 받기도 하죠. 정신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그래서 특히 트라우마를 많이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경우에 내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과거의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MBSR은 과거로 들어가려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서 현재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MBSR이 또 많이 쓰이게 되죠. 자,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옵시다. 저희가 이제 명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명상을 하자는 것에 사람들이 꽤 많은 첫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 또 불교다. 나는 저 불교 신자 아니에요. 명상 못해요. 이런 분도 있고, 아유 바빠 죽겠는데 무슨 명상입니까? 그냥 빨리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거 어떻게 뭐 30분씩 앉아 있습니까? 뭐 1시간씩 상당히 많죠. 사실은 명상에 대한 연구가 계속 쌓여가면서 명상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변화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리적으로도 변하고 심리적으로도 변하고 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되죠. 물론 아직까지 어떤 질병, 또 누구, 어떤 방법, 누구한테 받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숙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명상은 병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죠. 자, 오늘 이제 병원 현장에서의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 어렵지 않게 시작을 합니다. 왜 어렵지 않냐? 환자니까. 저희가 명상을 그 환자분한테 적용하거나 환자랑 같이 할 때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 환자가 할 수 있는 명상을 기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뭐 1시간짜리 정좌 명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접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뭐 1시간짜리는 많이 해보셨죠? 뭐 많이 그래서 때로는 이게 명상일까 싶을 정도로 쉽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은 효과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사찰을 가거나 또는 어떤 데를 가서 막 3시간씩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인도에 가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3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3시간 중에 한 2시간 40분은 잡념 속에 빠졌을 거고 그 나머지 20분은 아마 졸았겠죠. 사실은 시간을 그렇게 하는 사람, 물론 내가 명상을 하겠다라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3시간, 6시간, 저희들도 이제 그 명상학회 사람들도 뭐 1년에 한 2번 정도는 집중 수련회를 가서 뭐 2박 3일 동안 하고 하룻밤 꼬박 새서 명상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효과는 환자가 15분 하는 것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은 내가 필요한 게 뭐다라는 게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하게 되면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저희 암센터에서 하는 가장 많이 인기가 있는 3가지의 명상입니다. 하나가 호흡 명상이고, 하나가 먹기 명상이고,
하나가 바디 스캔 명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각 좀 설명도 드리고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호흡 명상은 자신의 리듬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호흡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리듬을 찾아가는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호흡을 통해서 내가 나로 원래 돌아오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4가지 원칙을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가 규칙적으로, 하나가 부드럽게, 그리고 조금 깊고 조금 길게.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한테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 포유류 동물들은 심장 박동수가 죽을 때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한 10억 번 정도를 뛰다가 죽습니다. 사람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데 심장 리듬은 내가 나를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천천히 뛰어라 라고 해도 심장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호흡은 내가 조금 더 느리게 할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호흡을 조금 더 편하고 안정되게 하게 되면 그 호흡에 맞춰서 심장 리듬이 변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내가 편하게 안정되는 것을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조금씩 천천히 느려져요. 그러면 조금 더 오래 살게 되죠. 요즘 오래 산다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호흡 조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호흡을 한번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볼 때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좌 명상이라는 거를 할 때 첫 번째는 호흡을 관찰을 시켜요.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들숨과 날숨을 관찰을 하죠. 한번 관찰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상을 지도할 때 아주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몸에 들어갔다가 잘 관찰하면 아까보다 조금 따뜻한 공기가 코로 나가고 이렇게 이제 관찰을 시킵니다. 잘 되나요?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자신의 감각을 깨우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긴 한데 처음에 집중하고 내쉬고 이게 해서 관찰을 많이 해도 온도가 몇 도 차이가 날까요? 관찰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좀 더 관찰이나 고난도의 방법이 있지만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은 숫자 세는 거예요. 자, 아주 쉬운 방법이니까 그냥 숨을 내쉬면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열부터 하나까지 거꾸로 세게 하는 방법을 하거나 반대로 하나부터 내가 몇 가지 셀 수 있는지를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기회를 갖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해서 내가 몇 가지 셀 수 있나.
근데 아마 하다가 한 40, 50 하다가 까먹어. 그럼 다시 이제 처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한 100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명상의 중급까지 올라가는 거. 이제 한 200까지 된다 그러면 이제 잘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숨을 세서 오로지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숫자를 세면서 숫자와 호흡을 합쳐서 집중하는 게 조금 더 쉽게 되는 거고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짧은 시간 한 뭐 5분 10분 정도의 시간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냥 아홉 이와 같은 호흡을 한 3번만 해도 5분이 지나가요. 그러면 최소한도 내가 5분 동안은 호흡에 푹 빠져서 명상을 했다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것이 소망기원 호흡 명상이에요. 이거는 그냥 숨을 들여 마실 때 나는 편하다. 나는 건강하다. 와 같은 방법을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정말 그 순간에 어떨 때 그 쓰게 되는데 암센터 환자들 같은 경우는 나는 뭐 건강하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또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벤슨 박사가 했던 만트라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뭐 이와 같은 방법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문구를 뭐 그 종교적인 문구라든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호흡에 나를 그 호흡을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조금 깊고 조금 길게 하는 그 4가지의 조건을 꾸준하게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20분, 30분까지 실천하기 위해서 저런 숫자 세는 거, 기원 담는 거, 만트라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자, 2번째는 먹기입니다. 실제로 먹기라는 게 환자들한테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음식이 딱 앞에 오면 미식거리거나 또 맛있죠. 그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죠. 더군다나 침이 안 고여서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근데 이것이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먹기에 가장 취약한 병이 뭐냐 하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라는 거는 욕구가 사라지는 건데 그 욕구 가운데에서 인간의 1차적인 욕구의 가장 첫 번째가 먹기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은 힘도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잘하냐 못하냐를 테스트할 때 우리가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어떤 시험을 보냐?
과일을 탁 떠올리고 누가 먼저 침이 고이냐. 그러니까 내 아까 말한 심상법과도 연결된 것처럼 내가 딱 떠올렸을 때 침이 고이면 그만큼 내가 어떤 거에 심상을 잘 떠올리고 거기에 몰입해서 신체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습을 많이 합니다. 레몬을 갖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이제 잘 된 거는 그냥 딱 레몬 딱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한번 연습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명상센터를 가면 이런 훈련을 해요. 이런 접시에 당근, 오이, 양파, 쑥갓, 그리고 물 한 잔 딱 주고 이것이 점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30분 동안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당근 하나를. 그래서 그 맛을 내가 충분히 느끼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 연습이 먹기 명상의 첫 번째예요. 내가 충분하게 음미하면서 그 음식을 먹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분을 그 야채 스틱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명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했을 때 먹었던 맛집을 찾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거를 탁 떠올리면서 그 맛집을 떠올리고 침이 고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먹기 명상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암 환자분들 만나면 당신이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2번을 맛집을 찾아가서 먹으라 그래요. 그럼 일단 맛집을 찾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까지 가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뭔가 좋은 거를 떠올리고 행하고 실천하는 작업이 하나의 명상적 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고 그 가운데서 먹기를 떠올렸을 때 몸에 반응하는 거를 자기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바디 스캔이라는 방법인데 자기 몸에 대한 관찰입니다. 자기 몸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프면 누가 때렸나요? 안 때렸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픈 거예요. 내 몸이 아픈 건데 아플 때는 왜 아플까요? 어떻게 보면 날 좀 보소. 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데 통증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애정을 가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한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을 충분히 편하게 한 다음에 내 몸을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내 몸이 어디 아픈가를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계속 관찰하다 보면 어느 곳은 아프고 어떤 곳은 가렵고 어떤 곳은 화끈거리고 어떤 곳은 차고 그런 거죠. 하지만 내 몸이 충분하고 편하게 안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고통과 그 통증과 아니면 열나는 것과 찬 것과 이런 것들이 내가 힘들다라는 걸 호소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병원이 명상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고통스럽게 태어났다라는 인간의 갖고 있는 하나의 진리에 정말 순수하게 가장 직면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안타깝게도 병원입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를 편하게 하고 자기를 이완시키고 또 그 병을 하나하나 만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명상을 통한다면 질병의 극복뿐만 아니라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로 병원이라는 곳이 명상하기 좋은 곳이다. 병원에서 명상을 잘 해봅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